혹시 일부 과일, 내 과일이 실제로 노화를 촉진하고 뇌를 손상시키며 탄산음료보다 혈당을 더 급격하게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임상영양저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특정 고당도 과일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65세 이상 성인은 뇌졸중, 당뇨병 및 심부전과 관련된 위험한 상태인 대사 증후군 발병 위험이 57% 더 높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것들이 건강하거나 소화에 좋다고 광고되는 바로 그 과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세포가 더 취약해지며 설탕에 대한 내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과일은 빠른 속도로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일부 과일은 노인을 위한 천연약과 같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강화하며 심지어 뇌를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게 만듭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인이 매일 먹어야 할 4가지 과일과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할 4가지 과일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위험 목록의 마지막 과일을 놓치지 마세요. 달콤하고 즙이 많으며 수백만 명이 좋아하지만 조용히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래 댓글에서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그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시작하겠습니다. 4위, 아보카도. 네, 아보카도는 엄밀히 말하면 과일이며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식이지방에 대해 경고했던 구식영양조언과는 달리 아보카도는 노인이 식단에 포함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아보카도를 매우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주로 올레산인 단일 불포화 지방 함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올레산은 위험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크게 낮추면서 좋은 HDL 수치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특정 지방 프로필은 심혈관 질환을 관리하는 노인에게 아보카도를 매우 귀중하게 만듭니다. 콜레스테롤 비율 개선은 심장마비 및 뇌졸중 위험 감소로 직접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보카도에 바나나보다 더 많은 칼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과일당 약 900칼로리킬로칼. 이는 특히 고혈압이 65세 이상 성인의 거의 2~3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혈압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보카도의 칼륨은 나트륨 섭취의 균형을 맞추고 혈관벽을 자연스럽게 이완시켜 추가 약물 없이 혈압 수치를 더 건강한 범위로 낮춥니다. 심혈관 이점 외에도 아보카도는 눈 건강을 개선하고 노인성 황반 변성의 진행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난 항산화 카로티노이드인 루테인을 상당량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아보카도의 가장 과소평가된 이점은 영양분 흡수를 얼마나 잘 지원하는가일 것입니다. 비타민 D, E, K와 같은 채소의 많은 비타민과 항산화제는 지용성이므로 몸이 흡수하려면 지방이 필요합니다. 샐러드나 익힌 채소와 함께 아보카도를 먹으면 이러한 필수 영양소의 흡수율을 최대 15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보충제를 한 움큼씩 먹지 않고도 식사에서 최대한의 영양을 얻으려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이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 아보카도 1쥐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통곡물 토스트에 발라 먹거나 스무디에 섞거나 레몬즙을 약간 뿌려 숟가락으로 떠먹어도 좋습니다. 어떻게 즐기든 이 과일은 노인 건강에 진정한 혁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3위, 사과. 사과는 특히 펙틴이라는 종류의 섬유질이 매우 풍부하여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를 공급합니다. 더 건강한 장은 더 나은 소화, 더 강한 면역력 및 향상된 영양분 흡수로 이어지며 이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사과를 더욱 인상적으로 만드는 것은 콜레스테롤과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펙틴은 소화관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몸에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춥니다. 사과에는 또한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기능을 지원하는 케르세틴과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맛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에 미치는 역할을 잊지 마세요. 사과는 혈당 부하가 비교적 낮고 섬유질이 혈류로 설탕 흡수를 늦춰 혈당 급증과 하락을 예방합니다. 인슐린 저항성 또는 제2형 당뇨병이 있는 노인에게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는 섬유질과 수분 함량 덕분에 포만감도 매우 뛰어나 식욕 조절에 좋습니다. 그리고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과를 씹으면 침 분비가 촉진되어 충치와 잇몸 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흔해지는 문제입니다. 빨간색, 녹색 또는 노란색 사과는 가장 접근하기 쉽고 다재다능한 과일 중 하나이며 매일 하나만 식단에 추가해도 몸의 거의 모든 주요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위, 석류. 석류는 매일 먹는 간식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일은 아닐 수 있지만 노인에게 이 루비색 과일은 심장의 액체 금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동맥은 자연스럽게 뻣뻣해지기 시작하며 이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석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폴리페놀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폴리페놀은 매우 강력한 항산화제의 일종으로 동맥의 산화 스트레스를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푸니칼라진은 적포도주나 녹차의 항산화 활성에 최대 3배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 동맥벽이 붓고 좁아지는데 마치 오래된 수도관의 녹과 같습니다. 하지만 석류는 그것을 제거하여 혈액 흐름을 더 부드럽고 쉽게 만듭니다. 게다가 석류 주스는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 혈압을 5-11%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약물 복용량을 늘리지 않고 혈압을 관리하려는 노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석류는 기억력과 뇌 기능도 지원합니다. UCLA 연구에서 매일 석류 주스를 마신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언어 기억력 테스트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기억 상실은 노화의 가장 두려운 영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치과 문제가 걱정되는 사람들에게 석류 주스는 씹을 필요 없이 대부분의 동일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보충제 형태의 농축된 항산화제조차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생과일 섭취는 추가적인 섬유질과 미량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매일 주스 한 잔을 다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씨앗 1G컵만 먹거나 아침 스무디에 주스를 약간 섞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설탕이 든 과일과는 달리 석류는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전당뇨병 또는 제2형 당뇨병이 있는 노인에게 완벽합니다. 첨가된 설탕이 없는 100% 순수 석류 주스를 선택하고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먼저 의사와 상담하세요. 석류가 특정 약물과 약간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과일은 몸에 좋을 뿐만 아니라 심장을 더 오래 젊게 유지하여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문자 그대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위,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노인에게 유익한 과일 목록의 최상위에는 베리류, 특히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가 있으며 이들은 어떤 식품보다 가장 인상적인 노화 방지 특성을 제공합니다. 베리류가 노인에게 특히 유익한 이유는 인지 기능과 뇌 건강에 미치는 특별한 영향 때문입니다. 이 작은 보석들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에 생생한 색깔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천연식물 화합물입니다. 베리류를 섭취하면 이러한 화합물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신경학 연보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블루베리 2인분만 섭취한 노인들은 인지 노화가 최대 2년 반까지 측정 가능하게 지연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본질적으로 연초 5년 더 젊은 사람의 인지 기능을 유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뇌 보호 효과는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하여 뇌 조직의 산화 손상을 직접적으로 중화시키는 베리류의 독특한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기억력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블루베리는 또한 균형 감각과 협응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는 노인들의 주요 부상 원인인 낙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베리류 섭취의 심혈관 이 점도 똑같이 인상적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매일 식단에 베리류를 포함시킨 노인들의 혈압이 크게 감소하고 동맥 유연성이 개선되었으며 염증 지표가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심장질환 위험의 측정 가능한 감소로 이어지는데, 이는 심장질환이 여전히 노인의 주요 사망 원인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요 이점 외에도 베리류는 뛰어난 혈당 관리 특성을 제공합니다. 섬유질과 생리활성 화합물이 식후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켜 당뇨병 또는 전당뇨병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혈당 급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리류의 섬유질 함량, 컵당 약 10kg은 또한 소화기 건강을 지원하고 민감한 소화기 시스템을 자극하지 않고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촉진합니다. 오트밀, 요거트 또는 스무디에 추가하든 하루에 한 컵만으로도 에너지, 집중력 및 심지어 기분까지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선하거나 냉동 블루베리를 선택하고 건강상의 이점을 상쇄하는 첨가된 설탕이 많은 말린 베리류는 피하세요. 이제 노인이 반드시 먹어야 할 최고의 4가지 과일을 알아보았으니 노인이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할 4가지 과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엌에 이미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또이, 포도. 언뜻 보기에 포도는 무해하고 심지어 건강한 간식처럼 보입니다. 작고 달콤하고 상쾌하며 특히 빨간색이나 검은색 품종은 항산화 물질의 좋은 공급원으로 자주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에게 포도는 기만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사항 중 하나는 매우 높은 설탕 함량과 매우 낮은 섬유질 함량입니다. 포도는 포도당과 과당이라는 종류의 설탕이 들어있으며 한 움큼씩 입에 넣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설탕을 섭취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사실 포도 한 컵에는 작은 사탕바와 거의 같은 약 20잎 설탕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혈당 관리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는 노인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섬유질 부족은 설탕이 혈류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과 인슐린이 급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동은 일시적인 것 이상입니다. 체중 증가, 염증 및 제2형 당뇨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유기농이 아닌 경우 포도 껍질에 살충제 잔류물이 묻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면역 체계가 약하거나 소화기가 민감한 노인은 이러한 독소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포도 껍질은 얇고 씹기 쉽지만 사과나 배와 같은 다른 과일의 껍질에 비해 영양가가 최소한입니다. 결론적으로 포도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특히 안정적인 에너지, 체중 및 신진대사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인에게는 변장한 혈당 재앙입니다. 3위, 말린 과일. 특히 아황산염으로 상업적으로 가공된 말린 과일은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고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과일 선택 중 하나입니다. 말린 과일의 가장 즉각적인 우려는 엄청나게 농축된 설탕 함량에 있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제거되면 남는 것은 본질적으로 고농축 형태의 과일 설탕입니다. 예를 들어 말린 살구 한 줌에는 여러 개의 통째로 신선한 살구를 먹는 것과 거의 같은 양의 설탕이 들어있어 섬유질과 수분 함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한 양의 과당을 매우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만감 신호를 제공합니다. 이 설탕 농도는 당뇨병 또는 인슐린 저항성을 관리하는 노인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소량으로 섭취해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지거나 기존 당뇨병을 훨씬 더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혈당 급증은 또한 몸의 염증을 증가시켜 관절염 통증을 악화시키고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며 심지어 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말린 과일에는 종종 색깔을 유지하고 유통기한을 늘리는 데 사용되는 보존 화학물질인 아황산염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황산염은 민감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천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노인은 호흡기 기능의 노화 관련 변화와 노인 인구에서 천식 및 COPD 유병률 증가로 인해 특히 취약합니다. 약 100명 중 1명이 아황산염에 민감하지만 호흡기 질환이 있는 노인들 사이에서는 이 숫자가 크게 증가합니다. 말린 과일에 농축된 설탕과 화학 방부제의 염증 유발 가능성은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관리하는 노인에게 특히 부적절하게 만듭니다. 관절염은 65세 이상 성인의 거의 50%에 영향을 미칩니다. 2위, 덜 익은 바나나. 갈색 반점이 있는 잘 익은 바나나는 많은 노인에게 영양가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덜 익거나 녹색 바나나는 노인에게 최악의 과일 선택 중 하나가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덜 익은 바나나의 주요 문제는 높은 저항성 전분 함량에 있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에 들어있는 소화하기 쉬운 설탕과는 달리 이 유형의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에 저항합니다. 소화 효소 생산 감소 및 장 운동성, 저하와 같은 노화 관련 소화기 변화를 이미 겪고 있는 노인의 경우 이 저항성 전분은 팽만감, 가스 및 복통을 포함한 상당한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또는 염증성 장 질환이 있는 노인에게서 악화되며 이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흔해집니다. 덜 익은 바나나의 소화 어려움은 불편함을 넘어섭니다. 실제로 같은 식사 중에 섭취한 다른 음식의 영양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물 상호작용, 식욕 감소 또는 영양분 흡수 효율의 노화 관련 변화로 인해 이미 영양 결핍으로 고생하고 있을 수 있는 노인에게 특히 문제가 됩니다. 그 외에도 덜 익은 바나나의 떫은 화합물은 특징적인 텁텁한 입맛을 유발하며 민감한 사람들의 소화관 내벽을 자극하여 장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영양학적 관점에서 덜 익은 바나나는 잘 익은 바나나에 비해 항산화 물질 함량이 훨씬 낮습니다. 이러한 유익한 화합물은 숙성 과정에서 극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과일 섭취의 항염 효과를 추구하는 노인에게 이 감소된 항산화 물질 함량은 덜 익은 바나나를 특히 나쁜 선택으로 만듭니다. 1위, 자몽. 노인이 피해야 할 과일 목록의 최상위에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건강식품 및 체중관리 보조제로서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자몽은 일반적인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위험은 프라노쿠마린이라는 화합물에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장에서 CYP3A4라는 효소의 생산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효소는 약 페트롤라수까지 다른 약물을 대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효소가 억제되면 약물은 혈류에서 위험할 정도로 높은 수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양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된 것보다 훨씬 높은 용량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약물에 따라 심각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부작용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는 약물 목록은 광범위하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사용되는 특정 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
로바스타틴, 심바스타틴, 특정 칼슘 채널 차단제, 예, 메타돈, 항불안제, 예, 부스피론, 항부정맥제, 예, 아미오다론, 심지어 일부 항히스타민제 및 면역억제제와 같이 노인에게 자주 처방되는 매우 일반적인 약물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틴 리피토르를 복용하는 동안 자몽을 섭취하면 혈류 내 약물 농도가 400% 이상 증가하여 근육 파괴 및 심부전을 포함한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많은 양의 자몽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일 반 개 또는 작은 주스 한 잔만으로도 위험한 상호작용을 유발하기에 충분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섭취 후 최대 72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약물과 자몽 섭취 강역을 두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호작용 가능성이 매우 크고 노인 건강 상태 관리에 필수적인 많은 일반적인 약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몽은 피하거나 극도로 주의해서 섭취해야 할 과일 목록의 최상위를 차지합니다.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자몽이나 자몽 주스를 섭취하는 것이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 의사나 약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괜찮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약물 효과나 부작용을 증폭시킬 위험은 단순히 무시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과일이지만 숨겨진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노인이 섭취해야 할 과일과 피해야 할 과일에 대한 전체 분석을 마쳤습니다. 아보카도, 사과, 석류, 베리류와 같은 좋은 과일은 문자 그대로 노화를 늦추고 생각을 더 명확하게 하며 더 강하게 느끼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몽, 말린 과일, 덜 익은 바나나, 심지어 무해해 보이는 포도와 같은 나쁜 과일은 조용히 에너지를 훔치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며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무서운 부분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미묘한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줌의 포도나 잘 익은 바나나가 너무 늦을 때까지 몸 안에서 일련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현명하게 선택하고 주에 깊게 먹고 가능하다면 과일을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항상 함께 섭취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험을 알지 못한 채 이러한 나쁜 과일을 먹고 있었나요? 어떤 과일이 가장 놀라웠나요? 특정 과일을 먹은 후 놀라운 반응을 보인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